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엑셀 2021 버전 실행한 다음에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 상단 저장 아이콘 단축키로 Ctrl S입니다. 누른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답안 파일 폴더 그리고 파일명 규칙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에 저장을 하고요. 파일명의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수험번호 8자리는 임의의 숫자로 이렇게 입력하거나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사용 또는 실제 시험 접수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로 연습을 해주세요. 저장 눌러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열 너비 수정하는 것 하도록 할게요.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누른 다음에 숫자 1키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열머리글의 왼쪽에 삼각형 표시된 부분 있죠? 클릭하면 전체 셀 선택됩니다. 그러면 홈 탭에 글꼴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제1작업 시트에 보면은 조건의 첫 번째로 글꼴과 정렬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제1작업에 대한 지시지만 저희는 모든 시트에 공통으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글꼴이 굴림이 아닌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다면 굴림이라고 글꼴 이름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조건에 있는 대로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글꼴은 기본 검정색이니까 변경할 필요 없고요. 정렬, 맞춤은 가운데 맞춤 미리 해놔도 되는데요. 저희는 필요할 때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림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너비와 높이 조절하고 위치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조건에는 원본, 이거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열머리글에서 이렇게 선택, 그리고 삭제 눌러주세요. 비어있는 셀, 높이 조절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깔끔하게 삭제할게요. 그럼 다시 화면 확대하고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주황색으로 지정하라는 조건이 있죠. 출력 형태에서 색깔이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 있습니다. B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홈 탭 글꼴에 채우기 있어요. 표준색에서 주황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지정이 있죠. H14셀 여길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관리번호가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탭 가주세요.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제한 대상에 목록을 지정하세요. 원본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관리번호가 나타나도록 관리번호 실제 데이터 5행에서 12행까지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H14셀 목록 열어서 제일 첫 번째 것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가운데 맞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셀 서식 이용해서 한글로 원 나타나게 해야 되죠.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의 범주에 사용자 지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로 가서 G표준 또는 네 번째 거 선택하면 되는데요. 네 번째 게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콤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형식에서 0 뒤에다 큰 따옴표, 원, 큰 따옴표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문자를 입력해줘야지 그 안에 문자가 숫자 바로 뒤에 붙여서 나타납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너비가 좁다면 너비 조절, 아직 안 했다면 너비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맞춰 놨을 때 위쪽에 도형 그리고 결제란 조절 필요하다면 다시 또 조절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F13, 14 여기 아직 테두리 지정 안 했죠? 여기 클릭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 있죠? 여기서 X자 모양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25에서 22셀 블록 설정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에 이름 정의 눌러주세요. 이름을 공사기간이라고 입력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방금 이름을 정의한 부분은 아래쪽에 함수 중에서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내용 제대로 입력 안 한 부분이 있는지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글자 한 개라도 틀리면 제2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나중에 연달아서 감점 나타날 수 있으니까 특히 숫자 같은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주어진 함수 이용하는 1에서 6번까지 그리고 조건부 서식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괄호 1번 써있는 I5에서 I12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수식 바로 여기 셀에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 줄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제일 위쪽에 여기에 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구할 수식은 관리번호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번호 총 6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글자 숫자로 되어 있죠. 이 숫자에 따라서 1이면 아파트, 2면 빌라, 3이면 오피스텔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추주함수, 미드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지에서 추주함수, 미드함수 이렇게 출제가 되면 추주함수 안에 미드함수를 사용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추주함수 안에서 맨 첫 번째 인수에는 1에서 54에 해당하는 수를 입력해요. 그래서 미드함수에선 관리번호에서 두 번째 숫자 이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러면 한 글자니까 1에서 254 중에 하나가 여기 써지겠죠. 그러면 1이면은 아파트, 2면 빌라, 3이면 오피스텔 이렇게 추주함수로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미드함수에 대한 것 먼저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식은 이퀄한 다음에 미드함수 연음괄호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 인수 나타나는데요. 미드함수 쉽게 쓴다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공부하는 거니까 FX 눌러서 함수 인수 여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인 텍스트는 텍스트가 있는 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5행에서 12행까지 데이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구분을 구할 거죠. 그래서 관리번호 첫 번째 거 B5셀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B5의 값은 이거다 이렇게 나타나죠. 두 번째 인수인 스타트 넘버 여기에는 텍스트의 시작 위치 위에 텍스트 B5셀에 있는 텍스트의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죠. 두 번째 글자에서 세 번째 인수 넘버 캐릭터 여기에는 몇 개를 구할지 그래서 B5셀에 있는 텍스트 내용 중에 두 번째 글자 여기에서부터 몇 개 글자 구할 건지 저희는 딱 한 개 글자 구할 거죠. 숫자 1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모든 셀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컨트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글자만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미드 함수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잘라내기를 할게요. 이제 추주 함수 여기에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할 땐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입력해도 되는데요. 큰 따옴표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함수 인수로 하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인 인덱스 넘버에는 1에서 254에 해당하는 숫자 나타나도록 저희는 미드 함수를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미드 함수로 5행에서는 숫자 2가 나타나죠. 그러면 숫자 1인 경우에는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아파트가 나타나도록 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앞뒤에 큰 따옴표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인수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앞뒤에 이렇게 큰 따옴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덱스 넘이 2인 경우에 빌라라고 나타나면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밸류 3 여기는 인덱스 넘버가 3인 경우에 오피스텔이 나타나도록 하면 되죠. 그리고 밸류 4 여긴 또 나타났지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식 입력줄에도 바로 닫는 괄호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해서 컨트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각각 관리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나타납니다. 함수식으로 지정하는 셀들은 정렬이나 표시 형식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자니까요. 저희는 가운데 맞춤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J5에서 J12 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번엔 선수금을 구하는데요. 수식에 대한 조건 설명을 보면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공사 내용이 전체면 총 공사비의 30%를 곱하고 그 외에는 총 공사비의 20%를 곱해서 나오는 값을 반올림해서 10만 단위까지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숫자가 145만 6,273 이렇게 나온다면 10만 단위 아래는 모두 0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반올림해라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함수는 라운드 함수 그리고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는 조건을 지정해서 조건이 참일 때, 조건이 거짓일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라운드 함수는 숫자를 지정해서 그 숫자를 몇 번째 자리, 소수점에서 반올림할 수도 있고요. 소수점 왼쪽 또는 소수점 오른쪽
여기에서 반올림하게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러면 먼저 if문으로 조건을 구해야지 반올림하는 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if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식에 equal if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if문에선 조건 제일 첫 번째 인수는 로지컬 테스트에서 조건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내용이 써있는 H열의 데이터 H5에서 H12까지 이 데이터에서 전체냐 그 외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행의 데이터인 H5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H5냐 이건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H5가 무엇이냐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 H5는 equal 그래서 큰 따옴표 전체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H5의 데이터가 전체라는 문자냐 그래서 이게 참이면 여기에다 참에 해당하는 계산 그리고 참이 아닌 경우에 거짓인 경우에는 펄스에 해당하는 계산 또는 출력 내용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H5셀의 데이터 여기는 펄스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value true 여기 인수에는 지시된 것처럼 총 공사비의 30%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총 공사비 F5의 데이터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표시 이렇게 해서 30%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셀 여기에는 똑같이 총 공사비의 이번엔 20%죠. 그래서 동일하게 F5셀 선택한 다음에 곱하기 20%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퍼센트 계산할 때 20%면 0.2죠. 그래서 0.2 이렇게 입력해도 값은 동일하게 나타나요. 수식을 0.3, 0.2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채점 프로그램에서 만약 이거 감점 처리하더라도 결과가 정답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수작업 채점으로 다시 확인해서 이거는 감점에서 제외를 시켜라.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정답 파일하고 조건에 나온 것처럼 30%, 20% 이렇게 곱하는 거로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시 반올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if문 이거는 잘라내길 잠깐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라운드 함수 입력을 해보세요. 라운드 함수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라운드 함수에서 다시 fx 눌러보세요. 첫 번째 인수인 넘버에는 반올림하려는 숫자를 입력해야 되니까 if문 붙여넣기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문제지에서는 10만 단위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만 여기까지는 숫자 따로 필요 없이 반올림해서 모두 0으로만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소수점이 0이고요. 소수점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 음수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 10, 100, 1000만 5개의 단위가 0으로 표시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컨트롤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는 역시 I열의 데이터처럼 정렬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숫자니까 정답 파일에서처럼 그냥 표시 형식의 콤마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정렬도 여기는 감점되지 않지만 그냥 정렬하지 않거나 오른쪽 정렬 그렇게 동일하게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23셀 클릭하세요. 여기는 서울지역 총 공사 건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라고 써있는 데이터 중에 서울이 몇 개가 써있는지 지금 눈으로 보면은 3개가 나타나니까 여기에는 숫자 3이 나타나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에선 함수를 count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숫자 뒤에 한글로 건 이렇게 나타나도록 AND 연산자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수 하나니까요. equal countIF 여는 괄호까지 먼저 입력하고요.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인수는 2개가 나타나죠. 첫 번째 인수인 range 이거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데이터 중에 서울이 몇 개인지 구할 거니까요. D열의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죠. D5에서 D12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인 크라이테리어 여기에는 지정 조건을 찾아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범위에서 찾을 조건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서울 지역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한글로 서울 이렇게 입력하면 현재는 0이라고 나타나는데 앞뒤에 큰 따옴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 클릭하고 보면 큰 따옴표 만들어졌죠.
그런 경우에 이 범위에서 서울이 3개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서울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서울이 써 있는 셀들 있죠?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했을 때 동일하게 숫자 3개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결과가 숫자 3 나타나면 되니까 감점되진 않는데요. 저희는 정답과 동일하게 이렇게 서울이라고 직접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3 뒤에 한글로 건이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수식에 AND 연산자 입력, 그리고 바로 큰 따옴표 한 다음에 한글로 건, 큰 따옴표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3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운데 맞춤해도 되고요. 오른쪽 맞춤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욕실 총 공사비 합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sum은 앞에 D,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예요. 범위를 지정해서 범위에서 지정한 데이터의 총 합을 구해라.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dsum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주세요.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수식은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범위를 지정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위의 레이블들, 각각의 데이터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사행도 같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잘 모를 때는 기본 데이터 있습니다. B사에서 H12까지 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제2작업, 제3작업 시트에서 사용할 건데요. 이 기본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해주면 돼요. 두 번째 인수인 필드, 이 필드는 몇 번째 열, 이것과 동일한데요. 위에서 지정한 데이터베이스,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더하기 할 건지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지에서는 욕실의 총 공사비 합계를 구할 거죠. 총 공사비 이것을 더하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열에 있죠. B에서부터 1, 2, 3, 4, 5, 5번째죠. 그래서 숫자 5 입력을 해주면 돼요. 세 번째 인수인 크라이테리어, 여기는 조건 지정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레이블 먼저 선택하고 그 아래쪽에 찾는 값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그게 조건인데요. 욕실이라는 걸 찾아야 되죠. 어디에 욕실이죠? 레이블 찾아보면 공사 내용에서 욕실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H4에서 HO 이렇게 두 개 행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표시 형식 콤마로 지정해 놓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첨단위 구분기호 보여서 보기 편하게 되겠죠. 위에 3건 써 있는 것도 같이 표시 형식을 콤마에 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제13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가장 긴 공사기간을 구하는데요. 함수는 max 함수, 최대값 구하는 함수예요.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equal max 여는 괄호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넘버 1, 넘버 2 계속 이렇게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저희는 가장 긴 공사기간, 공사기간만 선택해서 여기에서 제일 큰 숫자 17이 여기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호에서 22셀 이것만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닫는 거 하라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범위를 선택했을 때 수식에 2호에서 20이라고 나타나지 않고요. 공사기간이라고 변경되어 나타나죠. 그 이유는 2호에서 22, 이 셀에 공사기간이라고 이름을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문제지에서도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함수식을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기를 공사기간이라고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25에서 22 이렇게 따로 내용을 수정하고 결과값이 17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정의된 이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함수에선 감점이 발생해요. 이제 제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항상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나오는데요. VLOOKUP 함수에서는 항상 제일 첫 번째 인수, 여기는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 이것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equal VLOOKUP 함수 여는 괄호가 하고요. fx 눌러보세요. 첫 번째 lookup value,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 여기 H14셀이죠.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 이거는 범위를 지정하는데요. 시작하는 위치 관리번호 셀, 비열이죠.
그리고 총 공삽이 있는 F열까지 이 범위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가 써있는 셀이 범위의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현재는 B열이니까 바로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사행, 이 레이블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는 B5에서 B12,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총 공삽비까지만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 데이터의 끝인 H12셀까지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여기에 값이 나타날 거예요. 세 번째 인수인 컬럼 인덱스 넘버, 이거는 지정한 범위에서 지정한 열의 데이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총 공사비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F열, 이거는 B에서부터 몇 번째죠? 5번째 있죠? 그래서 숫자 5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룩업 밸류, 이거는 방금 여기에서 지정한 게 만약에 찾는 값이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여기다 출력해줘라. 그럴 경우에는 0으로 폴스 입력하거나 또는 숫자 0, 폴스에 해당하는 값이 숫자 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거나 이렇게 지정하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입력하기 편하게 0 입력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리고 이제 유효성 검사, 여기 지정한 목록에서 다른 걸로 아무거나 선택하면 자동으로 해당 관리번호에 해당하는 총 공사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거로 변경시켜 놓도록 할게요. 여기도 정렬 동일하게 그냥 2개 선택해서 표시 형식을 회계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식 지정하는 셀들은 정렬이나 표시 형식 때문에 감점되진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이 지시되어 있는데요. 총 공사비가 800만 이하인 행 전체, 그러니까 행에 있는 모든 셀들, 거기에 파랑 굵게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지정하라는 건데요.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 조건을 지정할 거예요. 홈탭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제일 아래 거 선택, 그리고 아래 상자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퀄 먼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총 공삽이 써있는 셀, 제일 첫 번째 것 F5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F4키 몇 번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F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면 열은 F열로 고정하는 절대 참조로 지정, 그리고 행은 5행에서 12행까지 계속 변경되도록 상대 참조로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이 바뀌어도 열은 계속 고정, 그리고 행은 그 행에 맞게 6행, 7행, 8행, 12행까지 그렇게 변경되겠죠. 그러면 F의 값이 무엇이냐? 800만 이하냐? 이하라는 거는 작거나 같으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리고 800만 이렇게 입력하는데요. 혹시나 여기다가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입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눌러주고요. 색에선 표준색의 파랑, 글꼴 스타일의 굵게,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총 공삽이 이게 800만 이하인 이 부분에만 모든 셀의 데이터가 파랑의 굵게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제2작업 시트 작업을 할게요. 제2작업 조건 위에 있는 내용처럼 하기 위해서 B4에서 H12까지 기본 데이터 선택, 컨트롤 C키로 복사한 후에 제2작업 시트 가서 B2 셀 선택된 상태로 홈탭 붙여넣기에 원본 열너비 유지, 이렇게 하면 열너비가 제1작업 시트처럼 넓혀진 상태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건에 1번, 2번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목표값 찾기 B11에서 G11 먼저 선택해 놓고요.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이제 오른쪽 H11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T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욕실의 총 공삽이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수식 equal TAverage 여는 괄호 fx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하는 거죠. 기본 데이터 선택하면 되니까요. B2에서 H10까지 선택, 그리고 필드 몇 번째 열인지 그걸 지정하는 거죠. B열에서부터 찾아보면 총 공삽이 데이터 F열은 5번째 열이죠. 5번 필드 해서 숫자 5 입력. 다음 인수, 여기에는 욕실의 총 공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사 내용이 욕실인 것,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H2에서 H3, 그리고 값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값은 소수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돈이니까 소수점 아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을 회계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지 조건을 보면은 먼저 TAverage 함수 테두리 가운데 맞춤 이 지시가 있죠. 그러면 가운데 맞춤은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가운데 맞춤 했고 11행 이렇게 선택하고요. 여기에 테두리 지정 그냥 모든 테두리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제 욕실의 총 공사비 평균 이 값이 현재는 790만이죠. 이 값이 800만이 되려면 화이트빌의 총 공사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화이트빌이 써 있는 건 3행에 있죠. 이 3행의 데이터에서 총 공사비가 현재는 855만인데 이게 몇으로 바뀌었을 때 H12셀에 있는 평균이 800만으로 바뀌는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H11셀 클릭해 놓은 상태로 데이터 탭 가주세요. 현재 없는 것을 예측해야 되죠. 데이터 도구에 예측의 가상 분석 누른 다음에 목표값 찾기 눌러주면 돼요. 여기에선 수식셀 선택되어 있던 H11셀 찾는 값 저희가 찾는 값은 800만이 되도록 찾아야 되죠. 그래서 콤마 없이 8000000 이렇게 800만 입력. 그 다음 값을 바꿀 셀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는 화이트 빌의 총 공사비 F3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이 두 개 값 잘 보세요. 값이 바뀌었죠. 평균은 800만이 됐고요. F3의 값도 866만으로 값이 바뀌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2번에 고급 필터 있는데요. 조건이 두 개가 되어 있죠. 먼저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D2 셀 먼저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뒤에 공사기간 일이 5 이상인 자료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두 개 같이 붙어 있네요. 두 개 드래그의 선택 컨트롤 C키로 복사 조건 범위 위치인 B14 셀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대한 조건은 바로 아래쪽 B15 셀에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라고 했죠. 그러면 아니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앞뒤에 큰 따옴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조건 됐고요. 두 번째 조건과 이어질 때 아니면서 이렇게 되었죠. 아니고 그것과 비슷하죠. 아니거나 또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에 해당하는 AND 조건이에요. 15행의 옆에 이 비어있는 셀 바로 여기다가 내용 입력해주면 AND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일이 5 이상인이죠. 그래서 이 값은 크거나 같다 5 이렇게 하면 5 이상이냐 이렇게 묻는 게 되죠. 이제 다음으로 이 조건에 맞는 자료 아래쪽에다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데이터가 아닌 4개 자료만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번호 B2 셀 선택 그리고 주택명 같이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공사 시작일 그 다음에 공사 내용 4개를 선택해주고 컨트롤 C키로 복사 위치인 B18 셀 클릭해서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 그러면 4개가 이렇게 붙어 나타나죠. 이제 고급 필터하기 위해서 B2에서 H10까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고급 필터에서 11행 선택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눌러주세요. 결과는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니까요. 다른 장수의 복사를 선택 그리고 목록 범위 방금 얘기한 것처럼 B2에서 H10까지만 선택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조건 지정했던 B14에서 C15까지 선택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아래 레이블 4개 드래그의 선택 그러면 이 데이터만 여기 나타나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체크 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2작업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1작업 시트 가주세요. 다시 기본 데이터 B4에서 H12까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키로 복사 그 다음 제3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 다시 홈 탭에 붙여넣기 열어서 원본 열러 비우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출력 형태 보고 그리고 조건 1, 2, 3번 보고 작성해야 되는데요. 먼저 출력 형태에서 D열의 데이터 보면은 아래쪽으로 쭉 추가로 데이터들 평균 개수 이게 추가되었죠. 그래서 D열에 있는 D2 셀 이 이름을 가지고 정렬을 할 거예요. 조건의 1번 부분합에서도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출력 형태에서 지역의 데이터 보면은 인천, 서울, 경기 이 순으로 자음이, 이응, 시옷, 기역 이 순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기억에서 히읗순이 아닌 반대죠. 그래서 데이터 탭 그리고 히읗 기억서에 있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D2 셀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의 오른쪽에 부분합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룹화는 방금 지역으로 했죠. 그래서 관리번호가 아닌 지역 선택, 그리고 부분합에서 첫 번째로 구할 것은 주택명의 개수죠. 공사 시작일은 체크 해제, 주택명 체크한 다음에 개수,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D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눌러주고요. 이번엔 총 공사비의 평균이죠. 주택명 체크 해제, 총 공사비 체크,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는 평균,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면 개수 구한 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윤곽 지우기 나와 있는데요. 부분합 왼쪽에 그룹 해제 보면은 개요 지우기 있는데요. 버전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이거 지우기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너비가 좁아서 글자가 안 보이거나 한다면 너비 키워주세요. 그럼 이제 또 파일 저장하고요. 제4작업 시트 하기 위해서 다시 제1작업 가주세요. 이번엔 기본 데이터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만 사용할 건데요. 출력 형태에서 가로축의 데이터 보세요. 화이트빌에서 그린빌까지 이 데이터 사용할 건데요. 필요 데이터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C4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아래로 내려가서 화이트빌, 푸르지오, 시그마 여기까지 선택하고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파크다운, 트레스빌, 그리고 그린빌 이렇게만 선택해 놓으세요. 8행과 12행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출력 형태에서 다시 제일 아래에 있는 범례, 총 공사비, 그리고 공사기간 1 앞뒤가 바뀌어 있는데요. 순서 상관없어요. 이거를 CRA 데이터와 동일한 행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먼저 4행에서 7행,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9행에서 11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만약에 선택 잘못됐다면 다시 처음부터 해주는 게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삽입 탭 가주세요. 그리고 조건에 1번, 조건에 7번 서식의 첫 번째 것 확인을 해주세요. 묶은 세로막 대형, 표시기는 꺾은 선형 두 개가 나오고 있죠. 두 개를 동시에 설정할게요. 차트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콤보 차트 삽입이 있어요. 이것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계열 이름에 두 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조건 7번 서식을 보면은 공사 기간 1 이것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주고 그 다음 보조축 지정, 그러면 총 공사비 이거는 조건의 1번 차트 종류에 있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변경해주면 돼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대로 바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변경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시트명이 제일 앞쪽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4작업 시트의 이름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에 가져다 놓으세요.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데요. 조건에서는 1번, 2번, 3번까지 했습니다. 현재 차트 디자인이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열어주세요. 그리고 레이아웃 3 선택, 바로 옆에서 스타일 1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에 5번 영역 서식,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이 있는데요.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돼요. 먼저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글자 색 따로 지정 안 되어 있는데 저희는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가 되어 있는데요. 글꼴에 여기 채우기에서는 질감을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아래쪽에 질감, 그리고 여기에서 파랑 박엽지라는 거 선택, 그리고 그림 영역 있죠.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죠. 클릭해 주세요. 여기를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하세요. 다음으로 제목 서식 있죠. 차트 제목 클릭, 그 안에 글자 드래그해 선택, 이제 내용을 수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채우기 먼저 지정이 있으니까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 검정, 그러면 테두리까지 만들어졌고요. 다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으로 동일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다음으론 7번의 서식 첫 번째 보조축까지는 이미 변경했고요. 계열이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은 먼저 표식,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게 표식인데요. 아무 표식이나 클릭하면 전체 표식 선택되죠.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나면 채우기 및 선을 클릭을 해주세요.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 그리고 형식 세모로 변경, 크기는 10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레이블 지정, 역시 출력 형태를 보면은 여기 푸르지오의 막대 그래프, 마우스 올리면 푸르지오 막대 그래프의 값이 나타나고 있죠. 출력 형태 보이는 값과 동일하죠. 이 막대 그래프 상단에 레이블이 나타나게 할 건데요. 먼저 막대 그래프 한번 선택,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 위쪽에 나타납니다. 이제 눈금선, 파선 지정하는 게 있죠. 그림 영역 안쪽에 가로선들 있죠.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선택됐다고 나타나는데요. 서식 메뉴 가서 도형 윤곽선에 그리고 대시 파선 선택, 색상은 이대로 놓아도 되고 윤곽선에 검정 지정해도 돼요. 이제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선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변경할게요.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 서식의 도형 윤곽선 검정, 오른쪽에 숫자 클릭, 도형 윤곽선에 검정, 가로축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에 검정. 이제 선이 나타났죠? 이제 왼쪽 세로축 숫자 확인하세요. 최소값 0, 최대값 3500, 그리고 단위 5만씩 변경. 여기는 변경할 필요 없죠. 오른쪽에 보조축의 숫자 확인하세요. 최소값 하이픈, 그리고 단위는 5씩 변경, 그리고 최대값은 20이 나타나야 하죠. 먼저 그럼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 숫자 클릭하세요. 그럼 오른쪽에 축 옵션에 이렇게 숫자 변경할 수 있게 나와요.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 20으로 변경해서 엔터, 그리고 기본 단위 이것을 5로 변경해서 엔터.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오른쪽 축서식에 표시 형식이 회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림 영역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 눈금 숫자 왼쪽에 아주 작은 선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눈금 이걸 열어서 주눈금 바깥쪽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다음으로는 조건의 8번 범례. 범례에 두 줄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선택, 그 다음에 범례 항목 계열에서 공사기간 1 이걸 선택, 그리고 편집 눌러주고요. 계열 이름에 직접 한 줄로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확인,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세요. 모두 한 줄로 보이죠? 이제 조건의 9번 도형이 있는데요. 출력 형태는 한 이쯤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삽입 또는 서식, 여기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아래쪽에 설명선 있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우선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해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이 노란색 핸들 잡고 그리고 전체 크기 위치 바꾸도록 할 거예요. 먼저 여기에는 도형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Alt 엔터키 필요 없이요. 첫 줄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다음 줄 내용 입력하면 돼요. 이제 입력했다면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에서 먼저 설정할 게 있죠. 색상이 파랑인데요. 출력 형태에선 흰색으로 보이고 있죠. 뒤쪽에 점선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색상 채우기 없음이 아닌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을 해야 해요. 글자도 같은 흰색이라 우선 안 보이고 있는데요. 테두리에 대한 지시 따로 없기 때문에 선만 보이면 돼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자부터 보이게 글자색 검정으로 바꿀게요. 글꼴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요. 변경한다면 서식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이걸로 지정해 놓으면 돼요. 정렬이 맞지 않죠? 맞춤에서 위아래 두 개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제 크기 위치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 보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1작업에서 제3작업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일 저장해 주고요. 시험장에서는 감독관 PC에 제출, 그 다음 감독관에게 확인하고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